중국의 동북 공정의 정당성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 거주했던 과거의 주민을 그들이 일컫는 소위 위대한 중국인에 포함시켜야 확보됩니다. 그러나 고고학 증거와 고유 전체학 증거는 그들이 원하는 정당성의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주민의 역사를 최대 빙하기 이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프리카를 떠나 4만 년 전에 중국 북경 근처에 입성한 티엔유엔인입니다. 티엔유엔인은 현재까지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피엔스로 그 정보는 모든 아시아인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여기 그림은 리치몬드 대학의 메린다 양 박사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양 박사는 티엔유엔인이 남방 루트로 중국에 들어와 대륙을 거슬러 북경 근처에 도착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티엔유엔인이 중국말, 즉 시노티베트어를 사용하는 한족의 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티엔유엔인은 최대 빙하기 이전에는 요하 지역을 넘어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까지 생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빙하기 이후 요하 문명을 이룬 북방인은 중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 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민족이나 국가 집단체가 생기기 한참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 70만 년 전에 이렉투스 유물이 나왔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전곡리에서 이렉투스 손도끼를 발굴해내니 일본 고고학계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었습니다. 일본은 급기야 이렉투스 손도끼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였으니까요.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으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티엔유엔인이 남방 경로로 중국에 도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티엔유엔인 전체 유전체를 밝힌 논문에 근거를 둡니다. 첫째, 티엔유엔인은 3만 5천 년 전 서유럽 고야인과 형제지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이동 중인 티엔유엔인 조상 집단 중 일부가 유럽으로 진출하여 벨기에 근처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둘째, 남방 경로를 고수했던 티엔유엔인 집단은 동남아 지역에 도착한 후에 각 지역인으로 분화합니다. 따라서 티엔유엔인 유전체 흔적이 과거와 현재의 동남아시아인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동아시아인에서는 고대 서유럽 고야인 유전체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북경에서 발견된 티엔유엔, 동구리는 동아시아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티엔유엔 동구리는 4만 년 전 이전 어느 시점에서 남동아시아로 이주하는 집단에서 분지했다는 것이죠. 여기 그림과 같이 인도 동부에서 분지했으면 중국 내륙을 거슬러 북경 근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인의 지역적 분포를 연구한 2018년 사이언스 논문은 티엔유엔인이 중국 내륙을 거쳐 북경에 도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 주도로 전체 56명의 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기준으로는 티엔유엔인 유전체를, 현재의 기준으로는 벵골만 안다만 섬에 살고 있는 토착민 옹개인 유전체를 사용했습니다. 옹개인에게는 고대 사피엔스 유전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들 기준 유전체의 고대 동남아시아 26인의 유전체, 그리고 현존하는 동남아시아인 100여 명의 유전체를 투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 그림에 요약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티엔유엔인은 중국 내륙을 거슬러 올라가 북경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 유전체 위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다른 옵션을 도출할 수 없는 거죠. 2020년 울산과학기술대학 연구팀도 남방 루트를 통한 티엔유엔인의 북경 입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6번째 진화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루트를 통한 티엔유엔인의 북경 입성 가능성을 그림으로 보여준 논문은 이들 두 논문이며 다른 논문들은 토론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티엔유엔인이 남방 경로로 중국 북경에 들어섰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째, 중국 남부나 중부에서 4만에서 6만 년 전 사이에 사피엔스 유골이나 치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견된 호미닌 유골은 대체로 10만 년 전 이상의 것으로 사피엔스 특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고대인과의 모자이크형입니다. 남부 지역 후안 동굴에서 발견된 사피엔스 치아는 8만에서 12만 년 전 것으로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난 시기를 3만 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최근 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에서 발견되는 유골들은 2만 년을 넘지 못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국 중원에서 사피엔스가 사용했을 만한 하이텍 석기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 섬에서는 작은 동물을 사냥했던 4만에서 5만 년 전의 정교한 도구들이 발견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셋째, 티엔유엔인이 가지고 있는 4 내지 5%에 해당하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이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입이 있으려면 이동 중에 네안데르탈인과 2차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남방 경로는 네안데르탈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넷째, 티엔유엔인은 데니소바인과 접촉하였는데 데니소바인 이입 유전체는 남쪽 호주인이나 파푸아뉴기니인 것과는 다릅니다. 시베리아나 몽골에 거주하는 데니소바인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피엔스가 북방 루트를 통하여 동북아시아로 진출했을 것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최근 속속 드러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유적지에서는 4만 5천 년 전에서 3만 3천 년 전 사이에 유골이 발굴되었으며 유전체 정보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간 고대했던 사피엔스가 제조한 미세석기들의 발굴입니다. 발굴 장소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유적지 두 곳에서는 유럽 지역으로 진출한 오리냐크 문화인의 버금가는 생활상이 나타납니다. 2022년 사마베이에서 발굴된 4만 년 된 미세석기들에서 오커 색깔을 입힌 것이 발견됩니다. 오커 색소는 네안데르탈인도 사용했던 것이지만 동북아에 진출한 사피엔스는 아주 독특하게 색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오리냐크인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연구자들은 동시대 근처에 살았던 티엔유엔인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역시 북경 근처 시우 유적지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4만 5천 년 전 것으로 간주되는 미세석기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지난 진화 26번 동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석기 제조 기술은 스스로 터득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재료를 다변화하였는데 화산지대에서만 발견되는 흑요석을 사용했습니다. 1000km 떨어진 백두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탈아프리카 관련 많은 증거들은 사피엔스는 남방 루트로 동남아시아에 먼저 도착했음을 제시합니다. 8만 년 전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탈아프리카 물결이 6만 년 이후에 일어났는데 여기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티엔유엔인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여 동북아시아에 도착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소위 북방 경로인데 시베리아 북단으로 향한 경로는 확실하지만 몽골을 거쳐 중국을 향한 경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북방 경로 가능성은 남방 경로로 이동 중인 사피엔스가 이란이나 파키스탄 부근에서 가지치기하여 북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북방 경로를 지지하는 유전체 분석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과 막스플랑크 연구소, 비엔나 대학, 중국 푸단 대학 등 총 90여 명의 연구진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동아시아인의 지역별 집단 형성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 역시 네이처 아티클로 발표되었으며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티엔유엔인은 북쪽 경로를 통해 북경 근처에 도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원전 5700년에서 기원 후 1400년 사이에 몽골인 82명, 기원전 3000년에 황하 유역 고대 중국인 11명, 기원전 5400에서 3600년 사이에 러시아인 18명 등 고대 동북아시아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인의 피플링을 이 그림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4만 년 전 티엔유엔인 유전체는 과거의 기준 유전체로 중국 입성 전 유라시아 내륙에서 데니소바인과 접촉하였으며 유전체 이입 정도는 4%입니다. 한편 현재의 기준 유전체로 안다만섬 토착 옹게인 유전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6700년 전 몽골 신석기인 유전체에는 티엔유엔 유전체 조상성이 98%에 달합니다. 즉 신석기 몽골인은 티엔유엔인 흔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7600년 전 대만 근처 남부 해안 리앙다오인은 티엔유엔 유전체 조상성 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반기의 옹게인의 조상과 피를 섞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신석기 중기, 즉 7000년 즈음 동아시아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만 년 전 티엔유엔인의 유전체를 가진 후손들 중 높은 티엔유엔 흔적을 간직한 집단이 내륙 북쪽에 많이 분포합니다. 남쪽으로 가면 흔적이 줄어듭니다.
한편 남방계 옹개인 조상은 리앙다오인과 피를 섞어 27% 정도 유전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신석기 후기 4000년 전에서 3500년 전 사이에는 북방계 높은 TNUN 조상성을 가진 집단이 남하하여 황하상류에서 중원 한족 무리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TNUN 흔적을 90% 정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남방계인이 기여합니다. 한편 몽골 지역 북방계인 중 유화 지역으로 남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홍산 문명을 이룬 홍산인의 경우 유화강으로 남하하는 집단과 황하상류로 남하하는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유전적인 기여도는 각기 67%와 33%입니다.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 TNUN이 조상성은 90% 정도 나옵니다. 이후 유화 지역을 벗어나 양쯔강 유역까지 남하하는 그룹도 있게 됩니다. 신석기 후기 일본의 조모니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방계로 TNUN인 유전체 흔적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방계입니다. 유전체 44%를 기여하였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이르면 증원의 한족 세력이 티벳 지역을 통과하여 네팔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TNUN인 흔적은 84%로 줄어들고 나머지 16%는 남방계 유전체가 채웁니다. 중국 동부 내륙으로도 남하하는 그룹이 있으며 타이완에 도착합니다. 이때도 TNUN인 흔적은 75%로 줄어들고 나머지 25%는 남방계 유전체로 메꿔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4만 년 전에 중국 북경에 도착한 TNUN인의 유전체를 기준으로 7000년이라는 타임 스팬에서 동아시아인에게서 발생한 단일 뉴클리오티드 변이를 추적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100명 가까운 연구자들의 합작품입니다. 이 네이처 논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결과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네이처 논문이 말하는 바를 여기 모식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 TNUN인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은 몽골 지역에 있었으며 이들은 남하하면서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북상하는 남방계 주민과 교류합니다. 결과로 TNUN인 조상성이 희석되고 남방계로 메꿔집니다. 네이처 연구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TNUN인은 북방 경로로 중국 북경에 입성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이처 논문은 주로 동북아시아 고대인과 현대인의 유전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프로그램은 북방 루트를 도출하는 거죠. 한편 사이언스 논문은 아시아 동남부와 섬 지역 고대인과 현대인 유전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인구 분포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남방계 특이적인 S&P 대립인자가 동아시아인 전체에 나타납니다. 남방계 대립인자가 상시적으로 관찰된다는 의미는 본래 아시아인의 기준 유전체를 제공하는 TNUN인이 남방 경로로 중국 북경에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전체 위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 프로그램은 TNUN인은 중국 내륙을 거슬러 올라가 북경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TNUN인이 북방 경로로 중국에 들어왔건 남방 경로로 들어왔건 무슨 대수입니까? 그가 중국 내륙을 통과했다고 중국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상 말입니다. 몇몇 중국계 과학자들은 남방 루트를 선호하지만 북방 루트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동력학에 관련된 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중국계 과학자들은 숫자도 많고 연구력도 좋으며 또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이들의 동부가 공정접근법이 국가주의적 편견에 경도된 것이 아닌 순수한 사이언스였으면 합니다. 사피엔스 피플링 동영상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소 오버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진화과학은 인문과학과 교차합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너무 짧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이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의 시간 스펙트럼을 만년 전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느꼈고 기록된 신화적 사건보다는 주민의 활동 증거로 영토 주권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주민 정체성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시간을 더욱 뒤로 돌려 모든 아시아인 유전체의 기준이 되는 4만 년 전 TNUN인은 어떤가? 그가 북방인이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